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 반응들이 핫해가지고 그 호박이는 많이 좋아졌나요? 예, 좋아졌어요. 예. 미래에 갔다 아유, 그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러니까요. 이게 뭐 사진 보니까 2개월이죠, 우리 호박이. 이름은 정말 잘 지었네요. 2개월하고 일주일 됐네요. 저번 주에 2개월이었어요. 아, 그래요? 호박이가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호박이? 제가요. 먹는 거를 이름으로 지으면 오래 산다고. 그런 게 또 있네요. 근데 이제 여자애면 딸기 막 이런 걸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남자애라. 호박이 괜찮죠. 원래 저는 좀 이렇게 좀 순박한 느낌이 이름이 좋아서. 그렇구나. 홍중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제가 호박 예전에 팥에 그 시루떡에 호박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속설은 몰랐어요. 네. 저희도 개명해야겠어요. 어머나.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자, 수 기자님,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공식적인 명칭을 확인하면서 오늘 좀 교육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괄입니다. 일괄. 자, 이 일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죠? 한 번에 보내겠다는 거죠? 네, 한 번에 보내겠다. 누구도 그러면 이번에 된 애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보내겠다는 건 이제 뭐 재지정 취소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단호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법적 근거를 없애겠다는 거겠네요. 한 번에 보낼 거니까 법이죠. 네가 좀 미리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하겠다는 법적으로 거죠.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교육법을 바꿔서 근거를 없애겠다. 특목고의 존립 근거를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그런 어떠한 취지인 거죠. 영재고는 여기서 빠져 있죠. 영재고 과거는. 과거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영재고 과거가 원래 사교육 주범 아니에요? 영재고 과거는 이제 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측한데 의대로 이제 진학하는 부분을 조금 못하도록 강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2차 필기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교육 주범이잖아요. 그거 빨리 손대지 않으면은 역시 그것도 거대한 사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오히려 영재고 과거가 2차에 너무 과도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정말로 과학 영재 애들이 뇌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너무 학원에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사실상 영재고 2차 입시는 학원을 안 다니면 합격 못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그거야말로 진입장벽이에요. 빈부격차에 의한 진입장벽이고. 그런 어떠한 문제인데 그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뭐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대상이 자사고, 국제고, 외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사고가 좀 사회적 이슈가 좀 현재 그래서 크겠네요. 국내 전체 자사고가 42개, 네. 그리고 외국어고가 31개, 네. 그리고 이제 국제고가 7개. 네. 그러니까 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뭐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고, 외대부고, 대원외고, 민사고, 청신국제고. 그런 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네. 좀 유명한 이제 이런 학교들이 네. 지금 확 눈에 떠오르죠. 학부모 선호도 1위, 그때 한번 방송하지 학부모 않았습니까? 선호도 2위, 학부모 선호도 3위, 학부모 선호도 4위. 이걸 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일괄 전환하겠다. 으로 어떤 발표가 내려졌어요. 이게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맞물려서 진행한다라고 발표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발표 배경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발표 배경을 제도 추측하자면 저는 그 2025년이면 현재 문재인 정부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냥 폭탄을 남겨놓는 건가요? 그냥 다음 정부로 넘기는. 그건 다음 이제 그때 정권이 가서 그렇다면? 얘기해보죠. 뭐 이런 느낌. 문제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되면 아니 왜냐면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외대부고도 얼마나 많이 뭐 폐지한다, 줄인다, 뭐 했고 늘 그 이야기는 이제 있죠. 상산고는 뭐 이제 거의 확장됐다 그러다가 갔다 왔죠. 요난강 건너기 직전에 갔다 네. 왔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100%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는 안 보여요. 저도 뭐 그렇게 처음에 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수 기자님의 촉이 이번엔 강력한 것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정감사 때 윤회가 윤회 장관이 이번에 말하는 건 좀 뉘앙스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더 이제 강력한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9년이잖아요.
그리고 25년이면 6년 후인데 네. 이 말을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일괄이라는 우리가 워딩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고 법적 근거를 만들면은 이거는 좀 힘이 들어요. 학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게 그 학교의 설립 존재가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없애버린다라고 얘기하면은 너의 존립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인가 학교가 돼야 될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 그럼 비인가 학교.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 그래 우리 학교 오면 비인가고요. 우리 학교에 오면은 전부 다 검정고시 옵니다. 대신 우리가 수료증을 지급해 드릴 거고요. 전부 다 우리가 정시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그 상산고가 폐지됐을 때요. 여론이 이제 저희 분당명모에서도 그걸 많이 올리셨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저는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일반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랑 경쟁하는 애들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극히 복잡한 어떠한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우리 애가 좀 애들이 빠져주면은 학종으로 좀 어떻게 좀 한번 할 수도 있는 애인데 걔들이 전부 다 일반고 오게 되면 뭐 우리 애가 확 밀리잖아요. 그런 어떠한 모습들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가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강남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고가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산에 있어요. 북한산에 가면 보인다니까요. 위풍당당하게. 그래서 광진구가 서울대 합격률 굉장히 상위권. 네, 대원외고 때문에. 대원외고 광진구에 있고요. 외대보고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나면은 전국단위 자사고라든가 학교들이 강남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지역적으로 강남 집중 그 현상이 유명한 생기게 말이죠. 되겠죠. 강남 8학군. 네. 이게 부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사실상 않을 것 같은데. 강남 아파트 않아요. 벌써 1억 가까이 올랐다는 소문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쑤시는 거죠 또. 들쑤시게 되면서 교육특구,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가 이거 역시 교육당국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외고를 처음에 이제 우리 애가 그 고등학교 입시할 때 외고를 못 가면 정말 이렇게 약간 패배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입시를 조금씩 이 외고의 옛날에 창의사고력 수학 시험도 보고 거의 뭐 그냥 영재를 다 뽑았어요. 영재성 판별 검사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다가 외고 입시를 이제 평가를 계속 줄여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고가 안 가요 애들이. 정말 옛날에 우수한 애들이 외고를 갔는데 이제 외고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시를 이제 들어가는 관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괄 전환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유불리를 따져서 외고 가서 유리할 게 없겠다 싶으니까 뭐 옛날에 그렇죠. 4대1, 5대1 하던 게 지금은 1점 몇 대 1인 거잖아요. 미달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시장 경제 이렇게 두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 맞지 맡기면,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외고 국제고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사실 정리가 됐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 어문계열 진학률이 40%가 넘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 베이스로 운영되어지는 학교가 됐고요. 문제는 사실상 이제 그 하나고와 외대부고로 표현되어지는 자사고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죠. 자사고 입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이 학교들을 전부 다 지정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일괄로 일반고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상 지난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정시 인원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 학교들의 득세를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 50% 정도 정말로 뽑는다고 얘기한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외대부고의 서울대 합격률이 최대 많이 있었을 때가 예전에 대원외고가 72명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아마 대원이 100명 넘을 거예요. 정시인데. 그리고 이것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드는 구조들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떠한 교육적 차별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으로 일괄로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일괄의 방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 해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 경쟁이라는 게 그냥 무슨 입시 제도 몇 개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뿌리 깊은 거잖아요. 아니 내 애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이것 때문에 교육 경쟁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특히나 OECD 국가 중에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어떠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모순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러면 내 대학 잘 보내주는 동네로 이사 가겠죠. 그리고 동네로 이사 가지 못한 엄마들은 또 열패감을 느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예측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학교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 외대부고가 모현면에 있지 않습니까? 용인 모현 동네에 있는데 시골에 있어요. 거기 아무리 일반고로 전환해도 동네 애들이 못 와요. 예, 그리고 민사고는 횡성에 산에 있고요. 그러네요. 하나고는 북한산 근처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원외고는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대원외고 그래도 뭐 강진구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떡하죠? 애들 모집도 힘들어요. 저는 더 궁금한 게 그런 학교들이 다 기숙학교인데 네. 그런 기숙학교에 그 동네 애들이 간다는 게 좀 또 이상한 거죠. 예. 그 모현면에 애들이 얼마 없는데 그 애들을 어디서 기숙으로 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특혜라든가 이런 하여튼 수많은 문제가 근데 생겨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귀족 학교, 뭐 네. 특별한 학교들이 해외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있죠. 많죠. 뭐 당장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이게 아들이 나온 학교도 세인트. 예, 굉장한 명문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북한의 김정국 국방위원장이 나온 스위스 국제학교도 상당히 명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그 등록금 1억일걸요. 그 세인트폴 제가 아는 한 세인트폴은 등록금 1억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그 아무나 못 가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귀족 학교고요. 영국의 뭐 이튼 스쿨.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학교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좀 귀족 학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게요. 진정한 귀족 학교는 송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송도에 1억짜리 학교들이 있어요. 예, 우리 송도의 국제학교들. 우리 예, 근처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귀족 학교들이 귀족학교들이 많아요. 네. KIS,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족 학교들, 대한민국에도 등록금 1억짜리 학교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중산층의 학부모들이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게 사실 뭐 외대부고 정도, 하나고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귀족 학교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동의를 못 하고요. 귀족 학교가 되려면 그래도 1억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못 하잖아요. 당장 보내실 수 이제 있으세요? 뭔가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골품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두 명이 성골이고 한 명은 진골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육두품도 있고 그다음에 오두품도 있고 저는 지금 평민들이 육두품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사실상 진골과 성골 귀족들에게 대항해야 하지만 오히려 육두품에게 실망감을 더 크게 가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대부고 하나고라든가 이 학교들이 사실상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귀족적인 색깔을 그러지 갖고 않아요. 있다. 뭐 그런 주변에 비용이 보통 이제 그런 학교 가면 네. 뭐 쉽게 좀 딱 단편적으로 뭐 수천만 원이 든다.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비라든가 식비 뭐 이런 모든 게 다 3배 정도 비싼 네.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게 다 네. 포함된 비용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네. 사교육비까지 치면. 우리 집에서 애가 계속 냉장고 다 비우는 그 비용을 생각하면 그거 그렇죠. 비우고 학원비 생각해 네, 보세요. 세단도 돈 내고 근데 뭐 2중 3중 들죠. 2중 3중 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귀족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선발 시험이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경쟁에서 뽑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귀족 학교는 공부 못해도 가잖아요. 예, 공부 근데 못해도 실력으로 가는 게 가는 귀족 거니까. 학교인데 이건 또 나름 학력적 형태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교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제가 추론하기에는 교육 당국의 생각은 정시를 확대하면 어차피 이 학교들의 득세를 못 막고 그렇다면 일괄
일반고 전환을 해놓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난주 방송할 때 정시 인원 확대를 상당히 몰아붙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또 하나의 정책적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걸 같이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걸 같이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시 확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외대부고가 뭐 정시반, 수시반 간다 하면 하나고, 그다음에 민사고 이런 학교들은 수시형 학교고, 상상고가 정시형 학교지만, 그리고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자체가 수능하고 이렇게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외국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국제고 외고는 수능을 확대하는 기조하고 외고를 살리는 기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사실상 수시형 학교예요. 외고는. 네.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외고를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고의 본질이 이제 흐트러지고 약간 파행 교육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오히려 지금까지 그러니까 잘 어문 계열 중심으로 갔던데 일단 이게 정시 위주라고 이야기할 때 또 교육 당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시 위주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시험이기 때문에요. 나랑 잘 맞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또 하나 내 주변의 애가 놀면 안 돼. 내 주변의 애가 공부를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를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이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학 분위기가 일단 좋고요. 또 하나 선생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학교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로 선생님을 불러오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선 양질의 선생님들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꿔가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되었을 때 대응력에서 저는 일반고가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뭐 상상고나 한일고 같은 데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저는 정시 확대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정시 확대가 되는 순간 저는 제일 만세를 부른 1차 대학, 1차 고등학교를 예를 든다고 했을 땐 외대부고가 만세를 부르겠지만 대원외고가 드디어 이제 다 죽었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대원외고가 그동안 이제 문과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한계점을 갖고 있었지만 아마 대원외고가 가장 득세할 겁니다. 대원외고가 제일 득세할 거고, 그러니까 수능이 복잡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고 금방 틉니다. 걔들 수능 공부시키면 또 금방 잘해요. 그래서 그러겠죠.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 당국이 정시 인원 확대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결국은 일괄 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너네 생각했던 좋아하지 것 마. 같아요. 일반고로 바꿀 거야.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정책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지니까 일반고에서도 뭐 어학 특기 뭐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공계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고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일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를 사실은 일반고의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어학 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여기서 우리가 돈 안 내고 해줄 테니 세배 내고 갈래 여기 갈래라고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 그게 이제 뺑뺑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게 추첨이라는 것이 문제가. 근데 어쨌든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일반고 강화적인 측면으로 좀 갔다면은 정책적 효율성이 조금 더 있었을 텐데 일괄 전환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그 교육부 당국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일단 이 방송 나오자마자 그리고 정시 확대 얘기 나오자마자 사실상 다시 특목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생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각 그 지역마다 면학 분위기 좋은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콕 찍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중계동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아마 올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뭐 그냥 면학 분위기가 좋잖아요. 거기가 막 애들 막 공부 많이 시키고 그럼 거기를 쓰는 거예요. 거기 왜 정시 안 되면 수시 안 되면 정시 가는데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 옆에 애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는 한 학교에서 10명, 20명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내신 때문에 정시는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나랑 얘랑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손 붙잡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애도 좀 득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아마 올해서부터도 그런 어떠한 지망,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쓸 때
지역 내에서도 좀 학교별 편차가 평준화되어 가던 흐름에서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진짜 공감하는 게 그런 생각이 우리 들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조카가 의정부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시절에 의정부에서 끝발날리는 그렇죠. 학교였잖아요. 다 지명이 다 있으면. 네. 거기를 600명 중에 599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고대 갔어요. 공부해서 비평준화 시절에 수능으로요. 비평준화 네. 시절에.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신화를 아는데 보내야죠. 꼴등도 가더라고. 맘 먹으니까.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가 마음 먹은 게 아니라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애가 마음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청취자분들이 추세를 보면서 정시 확대의 추세를 보면서 또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환이 될까요? 6년이나 남아서 요거는 제가 이런 촉은 우리 수 기자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나중에 뭐 국회에서 무슨 지금 뭐 제가 보기에 맥을 예.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눈 감으시면 정책 보좌관 이런 거 할 사람은 그래, 수 기자님 생각하고 그쵸. 있는데 네. 수 기자님 생각은 어때요? 아직도 네. 지금 무슨 저기라고 솔직히 그러시는 말씀드리면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막 찍는 게 아니라 근거가 이제 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네. 11월에 발표가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추세는 큰 틀에서는 정시 확대 추세가 일정하게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지고 정시 확대는 결국은 선발된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일괄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과도적 상황 속에서 특수 목적고라고 표현되어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입시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초등학교 있을 것 같아요. 4학년들 얘기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4학년들. 네, 니네 갈 때 특목고 없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인구 감소를 역시 또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한민국 대학 입시의 주류가 될 때에는 입시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40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방송이 저희가 그 의대 입시 정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 기자님. 벌써 알고 계셨습니까? 2021년에 이제 예. 의대 정원이 최대가 되죠. 예, 거의 그래서-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방송하는 거 다음 주 방송 들으시면 이게 뭐 되든 말든 그때 되면은 별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뭐 원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조금 이제 면학 분위기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큰 틀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50% 확대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차츰차츰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고 11월 또 되면 또 저희 방송할 거잖아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차츰차츰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2주 연속 저희가 이슈를 가지고 좀 다루는 시간 가졌습니다. 호박이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네, 호박이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네, 감사합니다. 교육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